그러면은 첫 번째 좀 드릴 질문은 아직도 두리 선수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2살, 3살 더 나이가 있는 언니들이나 또 앞에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두리 선수와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아직 좀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WK 리그도 그렇고 국가대표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선수들과 대비했을 때 좀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21년,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네. 팀에서 부주장이라는 걸 맡고 아, 있었는데, 네, 그쵸. 기억이 납니다. 부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게임장 안에서. 왜냐면 기회도 못 받고,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뭐 축구하고 있는 언니들이나 친구들이나 보면은 축구장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은퇴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시기가 그럼 22년도였나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부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게 네. 감정이 더 네. 내가 필드에 있으면서 선후배들과 가교 역할도 하면서 뭔가 활약을 하면서 내가 뭔가 발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뒷에서 벤치에서 화이팅만 외치다 보니 뭔가 스스로 좀 자존감도 떨어지는 그런 감정이 오면서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언니들이 저를 격려를 해주고 너무 못 있으니까 뛰니까. 괜찮아?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도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런 결심이 22년도에 했다라면 전체 선수 생활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근접한 시간이니까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가족도 축구 선수가 있고 하니까 가족, 친구, 주변의 선후배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전달을 했을 때. 가족들은 덤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보다 우리가 1년 더 은퇴를 빨리 했는데 우리 때 되게 말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 인생이고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걸 아니까 엄마든 아빠든 언니든 우리든 다 덤덤했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같이 수원에 있었던 후배들, 친구들 조금만 더 하자,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받아들여 선택을 좀 지지해준. 네. 그 한 명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네요. 누군지. 지소연 언니가 근데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그때는 안 친했는데 지금은 많이 친해졌나요, 이제? 조금 좀 친해졌어요. 더? 그때보다는 더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지소연 언니는 얼마 이제 친하지도 않은 사이고 얼굴 보면서 이제 좀 알아가는 듯 단계인데 친하지 않아서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지를 해줬나요? 안 그래도 제가 시간 지나가서 물어봤어요. 열이면 열 다 잡았는데 언니만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대요. 저랑 같이 있었던 시간도 길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언니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부장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응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은퇴한다고 했을 때 울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나도 안 우는데 지들이 울길래 고마웠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후배들이었나 본데 저도 좀 직업군인 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저도 전역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치면 은퇴의 전역인데 이제 17년 동안 했던 직업을 그만두게 됐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고 지소연 선수처럼 뭔가 네가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였는데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렸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충분히 언니의 몸 상태라든가 실력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정으로 가자 이렇게 연봉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 정으로 가자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후배들과 팀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두리 언니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나보다도 실력이 월등한데 왜 그만두려 하는 걸까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두리 선수는 이제 그 후배들과의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나는 부주장이거나 좀 이제 나의 나이로는 팀에 좀 더 영향을 주고 중심을 잡고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보단 내가 한참 역할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나는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과 눈높이와 시선이 좀 달라서 그랬지 않을까 제가 그 라커룸에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 3월 28일 문경 산모와의 경기 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 경기
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명공사 문제인가 아무튼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에 은퇴식을 치렀는데 이렇게 소혜넘니만 이해를 해줬던 은퇴식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축구 선수 김두리의 은퇴식이 치러지게 됐을 때 그 당시의 좀 심경 그날의 그 현장에서의 좀 마음은 좀 어땠나요? 축구를 그만두고 게임을 보러 간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나? 두 번째였나? 근데 거기서 제가 은퇴식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게 종합운동장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가 뛰어본 적도 없고 좀 아쉽긴 했는데 뭔가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이 좀 네.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서야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축구를 관두고 나서도 내가 축구를 했던 사람이었나? 근데 게임을 보러 다니고 은퇴식을 하면서 나 축구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은퇴식 끝나고도 나오는데 김두리 선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웃겼던 게 은퇴식을 하러 이제 돈을 내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돈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는 할 수 있는데 저 죄송합니다. 저 여기 은퇴식 하러 왔는데 돈 내야 되나요? 돈 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 쳐다보고 김두리 선수시죠? 이렇게 그제서야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은퇴식 하러 왔다가 자기 PR하고 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또 이제 또 관객들이 들어가는 입장 구역이랑 똑같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퇴식을 앞두고서 그날 이제 경기를 준비하러 가거나 경기를 뛰러 가는 게 아니라 관전을 하러 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또 직전 시즌이었던 23시즌에 김두리 선수가 유의하게 몸을 담아서 활약했었던 인천과 수원이 챔피언 결정전에 만나면서 제 기억으로는 1차전, 2차전 현장에서 다 김두리 선수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두 경기 다 직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은퇴 선수로서 이 추억이 깃들어 있는 수원종합운동장과 인천 남동 경기장에서 1, 2차전을 모두 다 지켜보셨는데 이제 현역 선수가 아니라 이게 정들고 익숙한 팬들과 선수들,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관객으로 지켜봤던 1, 2차전은 또 어떻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 그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기 있었으면 진짜 추웠겠다. 추억. 왜냐면은 이제는 관중의 입장으로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나 있었으면 저기에서 몸 풀고 있었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이 너무 힘들었어서. 마지막에 힘들었다는 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들었나요?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정말 좀 뭐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네, 진짜 은퇴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중으로 지켜봤던 좀 1, 2차전에 어떻게 보면 또 인천현대대철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게 된 거였는데 1, 2차전을 또 현장에서 같이 봤으니까 이제 전 축구 선수로서 또 일반의 관중으로서 봤던 그 두 경기는 좀 어떻게 좀 다가왔던 것 같나요? 그냥 수원FC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로 이기고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경험 있는 자와 경험 없는 자의 차이라고. 왜냐면 현대제철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쵸. 3대0으로 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나올 걸 알아요. 현대제철이라는 사람들은. 경주한 수원을 완전히 이제 그 경기 그 안에 있었던 저는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사람들한테 진짜 나태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이제 뭐 인천의 가족들과 팬분들은 환희셨겠지만 또 이제 반대로 우승을 할 수 있다, 우승에 정말 이제 90분만 버티면 된다. 이거 선수단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또 특히 수원에서 오래 뛴 선수단의 가족은 우승을 같이 경험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반대로 인천과는 다르게 그래서 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최근에 박기룡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그 후유증이 코칭 스텝, 선수단 팬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겨내야 했을 정도로 맞아요.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이제 김두리 선수도 좀 안타깝게 두 팀에서 다 뛰어보고 한 팀에서는 또 우승만 해보고 한 팀에서는 또 이제 우승 해보지 못하고 플레이오프만 경험을 해봤지만 좀 그래도 수원이 이번 기회에는 한번 좀 우승을 좀 꼭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쉬웠지만 좀 2024 시즌은 그냥 이번은 이제 그냥 응원하는 친구로서 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원이 다시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이번에는 문턱에서 무너졌던 것을 경험을 삼아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직은 또 그래도 인천 현대제철을 좀 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은 인천 현대제철을 넘기 힘들다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팀 이적을. 그 수원FC는
수원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되게 미운 팀이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수원FC라는 팀은.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천현대제철에선 6년 동안 우승만 한 팀이고 정말 내가 많은 걸 배웠고 축구 선수로서 나를 성장시켜준 팀이고 수원은 내가 그 말미에 2년밖에 안 튀고 은퇴를 결심하게 됐던 팀이고 기회를 많이 못 부여받았던 팀인데 좀 뭔가 애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좀 여전히 좀 응원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어떤 것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운정이 뭐라고. 그냥 제가 마지막에 몸 담근 팀이어서 그런지 현대제철도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다른 팀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팀이 수원FC. 네, 그렇군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다음 시즌에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소소한 에피소드지만 1, 2차전 이후에 친구인 선수현 선수가 뛰기도 했던 아주대에서의 또 자선 경기에도 오셨어요. 정말 운명인지 제가 또 들어가다가 이제 그날도 뵀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가 이어지는 좀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날 거기에는 뭐 물론 친구가 이제 팬들과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기념적인 은퇴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그날 현장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선수연이 지 은퇴하여식한다고 오라 해가지고. 오라고 했군요. 이제 네.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너는 와라. 네, 또 은퇴했는데. 그 은퇴 이야기를 좀 하니까 사실 여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남자 K리그 선수들도 팀에서 이렇게 은퇴식을 어떻게 보면 좀 성대하게 그러니까 은퇴식이라는 걸 자체를 열어주면서 은퇴를 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팬들이 은퇴를 했나? 어느새 돌아보니까 없네? 이런 맞아요. 선수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수현 선수는 또 그날 선수협회에서 이렇게 자선 경기를 통해서 은퇴하긴 했지만 김두리 선수도 이제 은퇴식에 대한 좀 어떤 그래도 나는 내가 좀 아쉬웠지만 은퇴식을 통해서 선수단과 팬들과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각별하거나 특별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네.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수원FC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은퇴식을 하면서 저런 선수도 있었구나라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은퇴를 안 하신 줄 아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보러 갔는데 어디 아프세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저 은퇴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 그렇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선수랑 두리 선수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꽤 있어요. 선수단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뭐 항상 제가 지나가다가 들으면 너 우린이 두린이 네, 이거를 맞아요,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던 것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똑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린들은 우리는 네. 모르겠는데 부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저랑 우리랑 둘 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은퇴를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 은퇴한 선수로서 오랫동안 단체 스포츠인 축구 선수로서 계속 성장하고 성인이 돼서도 활약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계속 활동하고 지금 이제 카페 H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축구 선수로 살아왔던 것이 그 삶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체력과 정신력, 지구력. 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새롭게 느끼는지. 왜냐면 제가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잠을 정말 좋아해요, 자는 걸. 근데 여기 일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뭘 했지? 난 왜 이렇게 잠만 잤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축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볼 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얼핏 이야기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너무 축구 선수로서 경기 준비하고 승부에 집중하고 몸 관리하고 이러면서 축구 선수로 살아오는데 너무 축구 선수의 삶에만 집중을 해서 좀 사회에 적응하거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좀 더 힘든 부분은 잠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잠 말고는 잠을 이겨내고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많이 하루에 그럼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그냥 일 끝나고 가서 집 가서 씻고 TV 조금 보다가 자는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네, 일어나요. 아침까지 이제 늦잠을 자는 버릇은 이제 늦잠을 못 자죠. 출근을 해야 돼서. 그럼 주말에는 좀 편하게 쉬시죠? 주말에도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이게 또 몸에 적응이 돼가지고 또 눈이 떠지더라고. 그러면 아마 이게 두리 선수의 은퇴 고민이라든가 은퇴 결심은 주변에 있는 동료나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한테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서로 간에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 막 이런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는 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여자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거나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면서 김두리 선수와 비슷한 이유로 또는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은퇴를 고민을 한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은퇴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축구를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 중에 한 명도 저였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안 그랬으면 하는 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게임 못 뛰었다고 해서 나 못 해먹겠다고 축구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해 빠진 소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축구할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애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면 오늘 게임 못 뛰었다 그냥 축구 때려칠까? 라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그런 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네 나처럼 진짜 은퇴할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네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두 게임 못 뛰었다고 해서 너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축구를 은퇴를 고민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을 결심이 든다고 하면 은퇴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고민보다는 바로 결심을 해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은퇴 선수 김두리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7년의 군 생활을 전역을 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이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럴 거면 정말 이제 막 시발시발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선수로서도 아시겠지만 실제 전역이나 은퇴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맞아요. 입으로만 말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겁도 많고 걱정도 많다 보니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두리 선수나 저처럼 조용히 고민하고 또 결정했던 사람이 그 결정된 것만 이야기를 하죠. 나 맞아요. 은퇴할래? 전역할래? 그럼 맞아요.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또 왜냐면 이제 본인이 확고한 결심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다 보니까 두리 선수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지 누구보다도 좀 이 촬영하고 있는 지금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 평택에 굉장히 좀 감성이 충만한 카페 H의 이제 김두리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곳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좀 보니까 평택의 좀 도심지보다는 좀 외곽에 좀 벗어나 있는 공단 지역이더라고요. 네. 주변에 공단이 있는 이런 예쁘고 좀 감성이 충만한 카페가 어울리나 하는 좀 지역이어서 좀 오면서 좀 되게 독특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평택에 카페를 창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창업한 게 아니라서 저는 쌍둥이 또 우리가 여기를 하고 있었고 먼저 은퇴한 후에 네, 그래서 저 은퇴하고 배우면서 해볼래? 라고 제의를 받아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바리스타나 제빵 제과에 대한 좀 공부나 이런 자격증들을 따로 취득하신 것도 있나요? 아니요. 배웠어요. 어떻게 배우셨나요? 우리 선수는 그럼 그런 과정들을 좀 누구에게 우리는 축구할 때부터 막 즐겨 해가지고 만들어서 선수들 다 나눠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축구 선수도 잘했지만 이 업계에 대한 또 재능이 이미 좀 남달랐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1층 입구부터 카페로 진입하는데 샹들리에라든가 내부의 공간의 인테리어나 이런 액세서리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다, 독특하다. 저도 아내가 카페를 되게 좋아해서 브랜드나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여러 로컬 카페들을 좀 가봤는데 남다른 분위기와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루어져요? 저는 손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네, 원래 예쁘고 밑에 장어집에서 하시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상태였어가지고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카페를 하기 위해서 입점을 하게 된 그런 그것도 하나의 또 운이자 행운이 맞아요. 기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다음은 좀 축구 선수도 아니고 카페 사장님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좀 한 명의 인간 30살 김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소 제가 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보면 김두리 선수에게 피드에서는 좀 뭔가 되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좀 발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음악에 춤도 추고 또 주변 친한 사람들과의 굉장히 장난기 있는 모습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되게 그걸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좀
본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뭐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MBTI를 알려주셔도 좋고, 본인은 좀 어떤 성향의 축구 선수, 카페 사장님 말고 그냥 사람으로서는 나 이런 성격의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ISFP예요. 제가 MBTI를 잘 모르는데 어떤 성향인가요, 그게? 근데 맞다고 원래 E였거든요.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MBTI 물어보면 I라고 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뻥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 완전 파워 E거든요. 저 나도 안 가리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완전 감성파고요. 근데 송재은이라는 친구 때문에 네. T로 변해가고 있어요. 서울시면 창녕의 이예은이라는 후배랑 송재은 후배, 얘네 때문에 T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고, 계획 짜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P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해픈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해프인가요? 그냥 다 해퍼요. 돈을 쓰는 거, 마음을 주는 거에 있어서도.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네.